애플의 자율주행차 소식 얘기가 또 한 번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LG이노텍이고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되면서 주가가 강세인데요. 오늘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LG이노텍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LG이노텍은 어떤 회사인가? 또 당연히 네. 뭐 LG그룹일 텐데요. 지배구조까지 네. 좀 봐주십시오. 네. 삼성그룹에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 SDI 디스플레이가 있다면 LG도 비슷해요. 네. LG전자가 있고 부품업체로 LG이노텍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자 부품업체로 보시면 되고 네.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있고 LG 엔솔이 있고 비슷한 구조죠. LG이노텍은 1976년도에 금성정밀공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방산업체로 시작했어요. 예. 그러다가 86년도부터 그 모타를 가져오면서 모타 모듈을 만들기 시작했고 카메라를 하다가 99년도부터 전자 부품으로 업종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크게 세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요. 제일 큰 게 공학 솔루션이죠. 우리가 아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카메라는 여기서 만듭니다. 예, 카메라 전체 모듈. 매출의 약 73%를 강하게서 하고요. 두 번째가 기판 소재라고 해서 우리가 반도체에 들어가는 네.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어요. 그 부품을 하는 게 한 12% 매출을 하고, 세 번째가 요즘 크고 있는 자동차 전장 부품을 합니다. 여기 이제 네. 모터, 센서, 차량 통신 이런 한 10% 매출을 해서 한 세 개의 사업부로 이루어진 소위 말하는 전자 부품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배 구조는 LG 그룹의 지배 구조는 이번에 그 구본준 부회장이 LG 그 LX 홀딩스로 분리 나가면서 네. 화학 계열과 전자 계열 LG U 플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서 LG 이노텍은 전자 밑에 디스플레이와 함께 LG 이노텍이 있는 로부스타까지 이런 구조. 그러니까 LG 그룹은 화학 계열, 전자 계열, 네. U 플러스 계열, 통신. 네, 통신 계열 이렇게 보셔야 통신, 되고 생활 이런 쪽인데 이제 전자단에 이제 같이 묶여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각광받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화학단에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목받은 건 이제 애플의 자율주행카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기존에 그러면 아이폰에 이제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애플이 이제 애플카 만들더라도 협력 가능성이 높다 이런 로직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LG 애플카는 사실은 너무 이슈가 됐죠. 네. 우리가 뭐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나왔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게 한 6, 7년 걸릴 줄 알았어요. 좀 당겨졌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2025년이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제 이슈가 먼저 뜨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그 뜨기 시작. 그러면 애플카가 나오면 어느 종목이 뜨지?라고 했는데 관련 LG 전자 그룹 관련주가 다 떠버렸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이제 전자가 당연히 떴겠죠. 왜냐하면 마그마를 인수했는데 그 마그마가 LG 애플카하고 지금 프로젝트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 떠겠죠. 그중 LG 이노텍인데 이노텍이 왜 떴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노텍이 하고 있는 게 차량용 카메라 모듈을 합니다. 그리고 통신 모듈도 해요. 보트 센스도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 애플이 추구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는 완전 자율주행차란 말이에요. 네. 핸들이 없는 자율주행차. 그러면 그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카메라 모듈과 센스일 텐데 그러면 어디서 구할 거냐? 애플의 특성상 애플은 원래 협력업체, 그러니까 밸류체인에 검증된 밸류체인을 쓸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강한 설이고 그럼 검증된 밸류체인에 가장 각광받는 기업은 어디? LG 이노텍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뜨고 있고 실제 LG 이노텍은 이미 북미의 그 최대 전기차 업체를 포함해서 15개 이상 자동차 업체들과 이미 그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것에 원전도 검증됐다. 이런 것이 이제 주가에 굉장히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모멘텀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LG이노텍은 이미 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네. 실적이나 기반에서도 그렇고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좀 움직이고 있던 차에 이제 애플 자율주행차 얘기가 나온 거죠.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어떤 포인트가 있나요? 메타버스 사실은 애플 문제였죠. 네. 이제 애플이 그 지난주죠. 미국 교육부에다가 메타버스로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내년부터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메타버스를 실행하려면 필요한 게 뭐였냐면 그 구현하기 위한 필수 기기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일단 XR 확장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AR, VR 동시에 구현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3D 구현인데 오늘도 많은 이슈 중에 하나가 향후에 3D 구현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지금 계속 뜨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이 3D 구현 기기 자체가 메타버스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데 3D 구현을 하려면 아까 똑같이 LG 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광학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노텍의 이런 주가 연동은 결국은 애플과 연동된 주가, 메타버스도 그렇고 애플 카도 그렇고 그 핵심은 광학솔루션과 이쪽에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계열사 간의 여러 그 사업들을 뭐 구조조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넘겨받기도 하는데요. LG전자의 TV 공장 부분을 LG이노텍에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게 그냥 단순 매각이라면 주가 영향이 없을 텐데 이게 네. 왜 주가 영향을 주냐를 좀 봐야 돼요. 예. 우선 그 지금 반도체 품귀 때문에 애플이 내년 아이폰을 줄였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LG이노텍의 광학솔루션의 구매량이 2억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게 3분기에 반영이 돼 있고요. 4분기에도 실적이 반영될 건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LG이노텍의 매출의 73%가 광학솔루션인데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급증을 한 또 반증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매에 가면 LG전자 TV 공장이 A1부터 A3까지 있습니다. 네. 근데 A3가 좀 비어 있어요. A3 많은 부분을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다 옮겨놨어요. 근데 빈 부분을 지금 빌려 쓰고 있거든요. LG이노텍이. 그런데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예 그 공장을 우리가 인수를 하자는 소식이 뜨니까 그렇다면 애플의 광학 구매량이 더 폭증을 했구나라고 이제 시장에 시그널을 준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LG이노텍이 향후 잠재 성장률이 훨씬 높아지겠네. 캐파 늘리겠구나. 또. 네, 캐파가 더 늘어났겠네. 네. 그래서 이제 주가에 굉장히 선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가 되네. LG전자가 TV 사업부를 넘긴다? 그게 아니고. 예, TV를 생산하던 공장 라인을 이노텍이 그거를 이제 LG전자는 해외로 좀 옮겼으니까 그렇죠. 공장을 사서 그 라인에 LG이노텍이 뭔가 캐파 투자하고 뭐 할 것이다. 최근에 그 LG전자의 매장에 가서 OLED TV를 구매를 하신 분들 다 경험하시겠지만 지금 OLED TV 주문하면 한 달씩 걸리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인도네시아 공장이 풀캐파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모듈 세트 조립은 옮기고 핵심 사업들은 지금 당기는 이런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는 주로 이제 뭐 이슈가 있는 기업이나 뭐 이런 쪽을 좀 많이 다루는데 LG이노텍은 이제 좋은 의미로 이제 여러 이슈가 붙은 건데요. 실적하고요. 네,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주가 부분도 좀 얘기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실적이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일단 3분기만 봐도요. 네. 매출이 지난해 대비 71% 올랐어요. 네, 매출이. 영업이익은 무려 200%가 이상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광학솔루션 쪽의 매출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런 이제 실적이 반영된 것 같고 그거와 함께 애플카와 메타버스까지 같이 이제 연동돼서 주가 오는 것 같고 문제는 오히려 저는 이것이 리스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LG이노텍의 가장 큰 강점이자 단점은 광학솔루션 사업에 너무 매출이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0% 이상이 광학솔루션에 매몰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018년도는 67%였거든요. 19년도 68%였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70%를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또 그 광학솔루션 매출의 대부분은 애플에 의존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애플의 그 호응이 좋으면 주가에 강세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는 떨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도 안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강점이자 단점이고 그래서 LG이노텍 자체에서도 애플의 의존성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가 가장 큰 관심이 놓여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전장산업이죠. 그렇죠. 자동차 전장산업을 어떻게 지금 수익 구조하니까 올해 다행스럽게 자동차 전장산업이 BP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수익이 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향후 LG이노텍의 주가의 향방은 이 포트폴리오 구조상 광학솔루션 매출을 60%까지 낮추면서 전장사업부를 늘려가는 것을 본다면 추가 성장률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켓 주민 LG이노텍에 대해서 집중 탐구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